네, 마도왕국은 이제 과거 킹스에이지 세계관에서 가장 번영했던 기술력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찬란한 황금빛과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을 가진 굉장히 웅장하고 위풍당당한 그런 건축물들을 상상을 했어요. 외관의 건축물의 실루엣이라든지 내부들은 과거의 바로크 양식을 조금 차용을 하고 근미래에서 볼 수 있는 SF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차용을 해가지고 마도왕국의 컨셉을 탄생시켰습니다. 우선 크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의지와 관철이 모든 것에 대한 공통 주제이기도 한데 크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예요. 복수. 서브 스토리에서 먼저 소개가 된 판도라라는 조직에 대한 복수. 그 복수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에 대한 관철. 내 의지가 그것이니 내 그것을 방해한 자는 모두 아웃. 이게 바로 그 크로의 관철이고요.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절, 그리고 허탈, 그리고 뭐 상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 두 명, 카셀과 프레이를 구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걸겠다. 그것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철, 그것을 10챕터에 녹여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클라우스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본인이 갖게 됐는데 어떤 그렇죠. 그런 감정들과 그런 힘든 시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저희 쪽 내부에서 좀 이렇게 많은 시도들과 시행착오들 겪어가지고 뭐 지금 그 넝마 클라우스가 탄생하게 됐죠. 그러면 세 번째, 힐다가 있죠. 힐다라는 캐릭터는 이제 의지와 관철도 있긴 하지만 성장형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영돈에서도 앞서 소개가 됐지만 이 친구가 감정이 서툴러요. 뭐 감정도 서투르고 약간 군인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만들어진 병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감정이 서투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잊었던 자기가 아니면 몰랐던 감정들을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성장형 캐릭터거든요. 탄생 자체가 일단은 뭐 전투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군인 그런 병기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얘기해 준 것처럼 그 감정 자체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어떤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서 좀 캐릭터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말 몸짓 그런 행동들에서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게 됐는데 조금 뭐 유저분들도 좀 만족스러워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테오도 좀 일러스트 좀 멋있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테오는 뭐 언제 등장하나요? 진짜 일러스트 잘 나왔죠. 네. 근데 그 일러스트를 보시려면 다음 업데이트를 기대하십시오. 지크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자하고 넓은 아령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어떤 성왕의 이미지로 오리지널을 이제 디자인을 이제 했는데 그 이제 몬스터화가 된 지크프리트에서는 아무리 몬스터화가 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좀 그런 모습이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몬스터지만 그래도 아무리 몬스터여도 저는 잘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렇게 몬스터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생긴 모습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했지만 어쨌든 그 아스칼론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힐다라는 캐릭터의 시점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보고 속상할 정도 선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또 다음 캐릭터가 이솔렛이 있는데요. 이솔렛 같은 경우에는 크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그 판도라라는 조직에서 처형자 역할을 맡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오펠리아라는 캐릭터랑 같이 3회지간인 거예요. 마녀협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녀의 힘도 갖고 있고 판도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마도공화 그 기회까지 같이 갖고 있죠. 이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그 마녀라는 거는 주로 약간 그 비과학적이고 오컬트적인 면들이 들어있는 오컬트적인 거. 컨셉인데 거기에 마도공학이라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보한 어떤 기술들이 합쳐진다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레모리 같은 경우에는 태초 오마족인데 이제 루시키엘과 또 함께 다니고 테오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정말로 독특하고 우리 이제 아트 디렉터님께서도 또 힘을 많이 썼던 캐릭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어떤 나티암이라는 이전에 킹스에 대해서 좀 보기 힘들었던 어떤 그런 특별한 컨셉을 좀 최대한 잘 표현하고 좀 재밌게 재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들었고 이렇게
지퍼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런 모습이 가장 좀 그래머리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9.5세트에서 줬던 이제 상실감, 이제 이 좌절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의지의 관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겨냈을 때 클라우스가 변화된 모습,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획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세 명, 카셀, 프레이, 클라우스는 세 명의 공통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바로 타인에 대한 생각. 카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프레이는 내가 아닌 카셀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클라우스는 내가 아닌 카셀과 프레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각성을 한 번씩 한 거거든요. 그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각성했다는 것, 그게 세 명이 묶이는 가장 공통된 키워드고, 그래서 클라우스가 그렇게 각성을 하게 된 것이에요.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 어쨌든 카셀과 프레이와 같이 이게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 혹은 다른 느낌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클라우스가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카셀과 프레이도 이제 본인 스스로를 버리고 이렇게 타락을 한 이유들이 있지만, 클라우스의 이유 역시 또 그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잘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좀 이제 제가 그 반역 클라우스라는 캐릭터 디자인이 시작이 됐죠. 그 카셀과 프레이를 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아픔, 그거를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그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의 표정이라든지 기존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이는 그 의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갑옷이 디자인이 되었죠. 네. 이번 10챕터 리벨리온의 이제 전반적인 컨셉은요, BGM 컨셉 같은 경우에는 웅장함 그리고 쓸쓸함을 합치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저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아, 쓸쓸한데 뭔가 거대하고 웅장함이 느껴지는구나, 이것을 느끼길 원했고요. 각 스테이지를 세 구역을 나눠가지고 도입, 보조,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자르길 원했어요. 그 컨셉을 줄였을 때 사운드실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제 결과물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캐릭터들의 테마곡들이 있는데 그 테마곡들이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나리오에서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뭔가 어둡고 더 혼란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전자악기를 좀 배제하고 이제 음악의 다이나믹 착을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나 어쿠스틱 악기들을 주로 표현해서 음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일행들의 불안, 그리고 이제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살려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스테이지 배경에 어울리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챕터의 가장 관통되는 주제가 의지의 관철인데, 캐릭터마다의 각자의 의지가 있고 그걸 관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시나리오에서. 그 순간을 캐릭터 컨셉에 맞게 BGM 제작을 요청드렸고, 그 BGM이 정말로 잘 뽑혀져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트와 시나리오와 연출뿐만 아니라 사운드까지 결합이 되어서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고, 그것을 유저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고 그 카타르시스를 함께 느껴주시길 바라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처음 시나리오에서 일단 주인공들에 대한 내용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테마를 표현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쪽에 대해서 쫙 읽어봤을 때, 아, 이번에는 이제 락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이제 강렬함, 그리고 캐릭터들의 각오를 표현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제 뭐 락 장르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됐고, 특히 이번에는 락 장르에서 중요한 이제 메인 기타를 이제 한국 유명 기타리스트인 노경환 씨께서 강렬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 작사가인 스카 슌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요번에도 저 BGM들과 마찬가지로 밴드 악기나 신디사이저, 전자음을 좀 배제하고 이제 오케스트라와 강렬한 타악기, 그리고 아날로그 악기 사운드 위주로 시나리오에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와 인물들의 배경을 녹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곡의 주인공은 클라우스예요. 클라우스를 이번 마도왕국과 결합을 시켰을 때 웅장함 그리고 여신에 대한 이야기, 그걸 넣었을 때 가장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 그걸 생각했을 때 뮤지컬 같은 웅장한 거대한 오페라 같은
그런 것들의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뮤지컬계에서 가장 유명하시다고 하시는 신영수님을 이제 섭외를 하게 됐고. 이번에 신영수님하고 처음 작업을 했는데요. 마치 그 작은 녹음실이 한편의 오페라 공연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신영수님 같은 경우 유명하신 분이고 팬이었지만 이번에 실제 바로 앞에서 녹음을 해보면서 정말 찐 팬이 되었습니다. 같이 작업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컨셉도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컷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유저 여러분들께서 저희 킹스레이드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도 힘을 많이 얻고 즐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킹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지금까지 킹스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느끼게 해드리려고 좀 노력 많이 했어요. 그냥 압도적인 어떤 간지와 힘을 느끼시면 됩니다. 우리 캐릭터들,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이제 유저분들에게 선보이기에 고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았어요. 그 캐릭터들은 단순한 이런 게임 내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유저 여러분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친구, 동료, 애인,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숨쉬어주세요. 그들과 함께 걸어주세요. 이제 음악뿐 아니라 이제 사운드에도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저분들 이제 게임 하시면서 이제 소리 끄지 마시고 이제 이어폰 탁 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저분들이 킹스에이드 캐릭터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킹스에이드의 캐릭터들도 유저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